월요일 아침 겸 점심 동생이 교동 찜닭에서 주문했습니다. 간장 찜닭입니다. 사이즈는 소예요, 반마리. 이렇게 먹습니다. 월요일 아침 겸 점심 칠성 사이다 조금 남은 거랑 찜닭이랑 집에 있는 쌀밥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찜닭은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음, 맛이 진하네요. 감자. 저는 밥이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밥이 안 왔더라고요. 밥은 따로 주문하는 건가 봐요. 구성이 푸짐해서 좋습니다. 계란도 있고 감자도 있고 떡사리도 있고. 계란. 고기. 동생이 요새 찜닭에 푹 빠져서 종종 주문해 먹더라고요. 저는 찜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동생 혼자만 주문해 먹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돼지국밥. 이거 삽니다.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사고.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유크림 소금빵은 세븐일레븐에서 산 겁니다.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소금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머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부스스하네요. 잠깐만, 여기 빨대가 짜있구나. 제 빨대를 빼는 게 낫겠다. 냉장고에 놔둬서 조금 얼은 것 같은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썸네일. 맛있네요. 빵 자체가 맛있습니다. 약간 소금빵이다 보니까 약간 짭짤하면서 버터 맛이 느껴지는데, 안에 보시면은 크림 보이시죠? 생크림. 맛있습니다. 재구매 의향 있어요. 옛날에 댓글이나 가끔 구독자분들 보면은 20대 분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때는 대인관계 고민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구독자분도 친구가 없다고 하셨나? 근데 원래 성인 되면은 친구들 많이 안 만나지 않나요? 그리고 학창시절 때 친했던 애들도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때, 그리고 저도 따지고 보면 친구 없어요. 지금 친구가 그나마 있는 친구가 이건 그나마도 아니겠다. 왜냐면은 결혼식이나 뭐 경조사나 부조사 그럴 때만 그 단체 문자라고 해야 되나? 카톡? 그럴 때만 카톡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랑 사적으로 뭐 얘기할 일이 있나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직이면은 이게 좀, 아무리 과거에 잘 지낸 친구였어도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죠. 계속 저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만나서 대화해봤자 뭐 대화 소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만나면은 뭐 정보라든지 뭐 자기한테 뭐 득이 될 거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편하게 만나기에는 저랑 뭐 대화거리도 없고, 왜냐면은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랑 인연을 유지해봤자 상대방 측에서는 뭐 좋을 게 뭐 그닥 없잖아요. 그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빼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뭐지? 기간이 오래되면 진실된 친구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오래됐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된다고. 학창 시절 때는 그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제한적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사귀어야 되다 보니까 멋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그 무리 안에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소심하거나 낯가림이 있으면은, 저는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을 착하게 봤었는데, 근데 이게 서서히 상대방이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베프라고 생각했던 애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좀 자신의 경쟁 상대, 좀 저한테 열등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걔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못 알아듣고, 그래도 친구니까 계속 잘 지냈는데, 어쨌든 베프라고 생각했던 친구랑 성인이 돼서도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제가 쌓이고 쌓여서 손절을 한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원래 그 성격이 약간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솔로에 굉장히 예민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다 같은 여자인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하게 지내라고. 그 교회를 저를 데려간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동갑인지 한 살 오빠였던 걸로, 한 살 오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오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제가 그 오빠가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자주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위에 꽃다발 화분 같은 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거래요. 제가 고백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거절했죠. 왜냐면은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연애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백 받은 걸로 평생 우려 먹겠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른 애들한테 뭔 말을 했는지 그 애가 엎드려서 울고 있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게임인가? 그 인터넷에 랜선 남친이 있었나 봐요. 근데 랜선 남친이 실제로 만나주지는 않나 봐요. 근데 너는 실제로 고백이나 받고 그러는 게 자기 딴에는 좀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배가 아픈 것? 좀 그랬나 봐요. 그런 거 보고서 그때 교회 애들이 저보고 걔랑 같이 놀지 말라고, 좀 열등감이 심한 애 같다고 그랬는데, 친구가 고백 받은 게 뭐 저렇게까지 울면서 배가 아플 일이냐고. 제가 거기 교회에서 고백을 2번 받았었는데,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한테 고백받았습니다. 별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때 빼빼로데이였나? 발렌타인데이였나? 무슨 날에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신앙심으로 다닌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라고 다닌 거라,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그 친구 딴에는, 그 친구도 약간 체격이 있었는데 저만큼은 아니고, 근데 그 친구 딴에는 도야지 저금통은 나보다 체중도 더 많이 나가는데 쟤한테 왜 고백을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른 친구들 말 듣고 그 친구의 인성을 파악하고 그때 끊어냈으면 좋았을 걸 싶지만서도 계속 질질 끌다 오다 보니까. 저는 성격이 좀 무신경한 편이어서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크고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저도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손절을 했습니다. 안 좋게 다투고. 그 친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도 그 친구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체격이 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래서 막 단칼에 끊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안타까운 친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위로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하하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근데 다른 친구들 생일에는 그 친구가 축하를 해줘요. 근데 내 생일 때는 빼는 거예요. 내 생일 때는 일부러 잠수 타는 척하고, 뭐 예를 들면 인스타나 그런 것도 생일이면 카톡 알림이 올 거 아니에요.
평소에 카톡도 잘 보내는 친구인데 제 생일 때는 잠수를 탄다던가 그런 행동을 자주 했어서 그런 것도 좀 쌓인 감이 있었죠. 알면서 외면하는 거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생일 때 딱히 선물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생일 축하 메시지만 보내지. 어쨌든 그때 느꼈던 게 소심하고 낯가림이 있고 가정 환경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 인성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런 걸 깨달았었죠. 오래됐다고 해서. 토요일 점심 동생이랑 찜닭 먹습니다. 발톱을 깎아보려고 합니다. 살이 찌면 발톱 혼자 못 깎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저는 혼자 깎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오랜만에 오네요. 오늘 저녁 보리밥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맥도날드 소프트콘. 요새 밖에 비가 와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여서. 오늘 아침 허니버터칩 사이다 한 잔. 토요일 점심도 교동 찜닭. 오늘 저녁입니다. 페리카나. 아침입니다. 피곤하네요. 김치찌개 맛있겠죠? 엄마가 지금 하신 겁니다. 목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엄마가 만드신 돼지고기 김치찌개, 쌀밥, 김은 로컬푸드에서 산 건데 바다향이 좀 더 나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찌개 먼저 먹어볼게요. 고기? 저는 비계가 붙어있는 게 좋더라고요. 동생은 살코기만 먹는다고 해서. 맛있네요. 비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동생이랑 사촌이도 비계 안 좋아한다고 하고. 김에 싸서 찌개가 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거는 잘 못 먹어서. 저희 가족이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찌개 한 가지만 있어도 반찬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두부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건데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하루 지난 것도 괜찮겠죠? 고기가 큼지막하죠? 손에 김이 묻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보리밥. 요새는 이분 컵 스파게티도 있나봐요. 두바이 약과도 새로 나왔네요. 저는 약과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삽니다. 금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오늘 저녁 돼지국밥 이렇게 삽니다. 어제 산 밀카 초콜릿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버렸어요. 천 언니 배고프다고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여행 갑니다. 산 휴게소 왔습니다. 카페벤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핫바 2개 삽니다. 4,000원이나 핫도그 먹으려고요. 사촌언니가 소스 뿌려주는 중입니다. 감탄도 있네요.
그러게. 오뎅 양이 엄청 많은데? 아니 손만 가져왔더만. 이렇게 삽니다. 어묵도. 여기가 이성당 신관이고 옆에가 빵집인데 사람들 줄 서 있죠. 너 아빠 차 있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군산 자주 오죠. 군산 올 때마다 가는 맛집입니다. 이성당하고 가까워요. 군산 칼국수 보쌈. 메뉴판. 박명수님 고향이라 그런지 무한도전을 틀어주시네요. 두 테이블로 주문했는데요. 저희는 보쌈 세트 시켰습니다. 2인. 양이 많죠. 2인인데. 여기는 엄마랑 이모는 칼국수만. 부침개도 나왔습니다. 소스 넣었습니다. 이성당 신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주로 선물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초콜릿도 파네. 선물 세트. 식빵도 있고. 선물용 구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신관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세트가 있다 보니까 이성당 빵가게는 단팥빵 사려면 줄을 길게 서야 돼요. 지금 찹쌀떡인데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물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크, 딸기 케이크 나왔더라고요. 이성당도 예쁘죠.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단팥빵 줄 서 있는 곳인데 사람 많아서 저당 앙금빵 처음 보네요. 이렇게 샀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사촌 언니 로또 사러 간다고 해서 여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검정 고양이가 여기 로또 명당이라고 하네요. 화장실은 이성당 여기 옆에 보면 근대 쉼터 뒤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여기 보이시죠?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고, 근데 쉼터 옆에 있으니까 공중 화장실이. 근데 이성당 신관이랑 이성당 가게도 둘 다 화장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모 말씀으로는 이성당 빵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비집고 들어가는 게 힘들고, 신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3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기준으로. 이렇게 삽니다. 산에서 메론빵 먹습니다. 메론 크림이 많습니다. 빵 맛있어? 엄마가 맛있다고 하십니다. 꽈배기. 오늘 이성당에서 사온 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먹어볼 거라. 그리고 이거 핫도그,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 핫도그 피자빵은 동생이 사오라고 해서 샀습니다. 2개 샀어요. 동생이 예전에 먹어보고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메론빵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먹었던 거. 제가 빵집들 가면 꼭 사오는 건데, 이성당 메론빵도 맛있더라고요. 안에 메론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팥 들어간 도너츠입니다. 왜냐면 팥빵을 구매하지 못했어요. 팥빵 구입하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 소보로빵. 이거 깨찰빵이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락스케 휴게소 산 거. 깨찰빵 먹기 전에 이거 버터 크림빵, 땅콩이 가득 묻혀져 있는. 안에 버터크림 보이시나요? 크림도 가득 들어있고 맛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더 사와야 되겠네. 이 성당이 대체적으로 크림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깨찰빵. 크림 보이시죠? 이거는 안에가 레몬크림이네요. 뭔가 신기하네요. 깨찰빵 안에 레몬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이 상큼해서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좀 있으면 저녁을 먹으러 가야 돼서 잠깐 맛보기로 먹는 거라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맛있게. 윤걸릉 맛집 복사꽃 피는 집 왔습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이모랑 사촌언니는 쭈꾸미 볶음, 저랑 엄마는 버섯 불고기. 이렇게 고르곤졸라 피자도 나왔고 먹습니다. 이모가 선물이라고 주셨습니다. 딸기. 고마워. 저녁 양 먹습니다. 일요일 아침 겸 점심 김밥 천국 왔습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산 건데 못 먹었어서 지금 먹습니다. 안녕, 도야지 섬통입니다. 오늘 군산 당일치기 식구들이랑 잘 다녀왔습니다. 남동생은 오늘 아침 8시 반인가 그때 나가더라고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습니다. 동생은. 오늘 군산에 갔더니 날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춥지도 않고 군산은 좀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날씨가.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그리고 오늘 유난히 토요일이라 그런가? 이 성당에 줄이 길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줄이 굉장히 길어서 단팥빵은 못 샀습니다. 다른 빵 사는 거는 입장할 수 있는데 단팥빵 사는 거는 밖에서 줄을 서야 돼요. 부모님들도 있으셔서 아무래도 오래 기다리면 힘드시다 보니까 단팥빵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팥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메론빵을 좋아하거든요. 저의 목표는 메론빵이었는데 메론빵 3개나 사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사촌언니랑 이모도 워낙 잘해주시고 즐겁게 당일
경주에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있었던 오늘 일화를 살짝 쿵 말해보자면, 이성당을 가려면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길을 후다닥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건너가기 전에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이 건너려고 부모님이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셨거든요. 주차하시느라고. 오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차는 공원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는 미리 밖에 나가서 영상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성당 외관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 옆에 어떤 20대로 보이는, 얼굴이 앳돼 보이는 청년이 제 옆에 우뚝 서더니 시옷 비옵이라는 입에 담기 힘든 직설적인 욕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레 시선이 제 옆으로 갔는데 그 뒤에 그분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이 저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커플인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관광지고 핫플이다 보니까 커플 분들이 많은데 옷도 비슷하게 입으시고, 깜짝 놀란 게 그 커플 분이 약간 통통한 귀엽게 생기신 분들이셨는데, 근데 남친분이 여친분한테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욕하면서 언성 높이시니까 그 여친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남친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남친분이 하는 말이 많이 먹지 말라니까 뭐라 하던데,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대인관계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 존중 있는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약간 컬처 쇼크? 그렇게 여친분한테 욕설을 하고 약간 명령조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좀 놀랍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지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이야기 해본 건데, 오늘 1화를 잔잔하게나마, 근데 어쩌다 보니 좀 이야기가 깊게 들어갔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타인으로서 내 행복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내가 행복해지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타인에게 의존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근데 원래 친구들이 많거나 연인이 있어도 외로움이 완전히 채워지진 않잖아요. 외로움은 인간이 평생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인데, 아무리 곁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 외로움은 오롯이 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에 의해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뭐든 간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냐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워낙 다들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올해 2025년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